자부담이 15%고 보조사업이 한 15% 내외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70%가 비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융자 지원인가요? 예, 융자입니다. 귀농 창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3억을 융자를 받았고요.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2%. 2%. 예, 2%입니다. 근데 이 3억도 신용도에 따라 달라요. 아, 그 신용도가 이제 좋은 경우에는 3억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엄청 줄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상환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그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거든요. 아,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근데 저희는 이게 원금을 이제 원리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거치 기간 중에 일정 부분의 원금을 상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좀 그 부담을 덜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을 하려다 보면 이제 다른 이제 경제적인 이제 소득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당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 이제 적립을 해서 이제 원리금을 미리 상환을 하고 이자율도 좀 더 낮추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을 해서 이게 1년, 2년 단기간 농사를 짓고 말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제 거의 이제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지쳐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직원을 좀 평소에 비해서 두 분은 좀 저희는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데 두 분이서 하시기에는 적당하거든요. 재배 관리 하시는 데는. 그래서 좀 올해는 지난 작기보다 인건비가 2배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생각하면서도 그 고용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저 집사람이 얘기했듯이 제때 관리를 하고 적기 작업을 해서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늘려서 수익을 더 증대를 시키면 저분들의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고용을 하게 됐어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공판장에서의 그 경락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가격 결정권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제 상품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고가를 받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이 물류를 직접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택배로 전국 각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좀 직거래의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하시고 직거래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았잖아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영하시는데 어떤 좀 영향이 미쳤을까요?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영향을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이제 구매도 비대면으로 구매하시는 그 소비자들이 늘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산량으로 봤을 때 지난해 한 12%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30%까지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사이트에 입점을 했고 지금 한 6군데 정도에 입점을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치 가격이죠. 이게 공판에 내는 거는 이제 물량은 많이 낼 수는 있지만 수치 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치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직거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소비자께서는 마트에서 구입을 해 드시면 우리나라 유통구조상 마트에서 사 먹게 되는 거는 최소한 농장에서부터 3, 4일 이후의 것들을 사 드시게 되거든요.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직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당일날 수확한 거를 당일날 발송을 해드리니까 다음날 받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께서 드셔보시고 이제 리플 달아주시는 것들이 신선하다. 예.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재구매율도 그래서 또 높은 편이에요.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시설하우스라서 네. 에너지 비용이 꽤 큰 항목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인건비랑 수수료의 그 다음 항목인지 아니면 그 또 뭔가 다른 항목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다음 항목이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난방을 이제 전기로 난방을 하거든요. 전기로요? 예. 네. 가스나 뭐 화목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쪽 측면에 있는 네, 이제 네, 스테인리스 주름관이 만져봤습니다. 예, 엄청 뜨겁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난방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전기로 이제 난방을 해서 전기 요금이 지난작기 때 한 비중이 한 7.2% 정도 되고요. 매출액이 한 900만 원 정도 예, 소요가 됐어요. 작년에는 좀 따뜻해서 예, 좀 올해는 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좀 저 우리 농가에서는 네, 농업용 전기를 쓰시겠네요? 예, 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청하거나 그게 뭐 들어오는데 크게 뭐 제약사항은 없나요? 큰 제약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용량을 선정을 해서 그 용량을 선정을 해야 이제 또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농가에서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맡기면 어느 정도 계산을 다 해줘가지고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 문제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난방기 자체가 업체에서 이제 그 설계를 해서 설계 용량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그 용량을 가지고 이제 한전에 이제 계약 전략을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주 본인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 대해 의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뭐 정기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지는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근데 이 난방 이제 효율을 계산하는 또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시설 하우스 같은데 이제 난방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해서 거기에 그냥 본인이 이제 그 신축하려는 하우스에 대한 이런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효율 난방 이제 그 전력량이 나와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하우스를 기름 난방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 전기료가 지난해 6개월치가 지금 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기름을 했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혹시 계산이 대략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희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인근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수천만 원씩 나온다 하더라고요. 한 작기 하는데 1년 작기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전기 난방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는 전기 난방하는 시설은 처음 와봐가지고요. 요즘에는 전기 난방들을 많이 네, 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좀 트렌드를 못 따라가나 봅니다. 전기 온풍기나 저희처럼 네. 저런 이제 탄소 발열관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기 난방을 많이 하세요. 저게 지금 발열을 하는 원리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저렇게 뜨거워지는 건가요? 저 스테인리스 주름관 안에 그 탄소 섬유에 탄소 발열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 스테인리스 주름관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저기 이제 전기가 인가가 되면 동시에 발열을 하는 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농장이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부터 뒤에까지가 전체 길이가 한 95m 정도 되거든요. 전기를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95m 뒤에까지 동시에 발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 효율이 좋고 온도 편차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내로 그 잡아주기 때문에 작물의 그 환경 관리에도 좋고.
아까 보니까 사무실에 컴퓨터에 어떤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서 다 제어가 가능한 건가요? 예, 거기다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ICT를 도입한 스마트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제어 프로그램에 세팅해 놓은 설정 값대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환경을 관리를 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아예 사람이 뭐 관여를 안 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이제 조작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이제 집을 지으려고 지금 이제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농지 구하는 것만큼 어렵더라고요. 예. 이제 연고가 없고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놓고 이제 인터넷에서도 또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독천이라는 이제 면 소재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을 계획이에요. 근데 시골에 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게 내 집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팔아야지 저희게 되는데, 이게 잘 파시지도 않고, 또 저희도 농장하고 아이들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거리를 생각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귀농하시는 분들은 먼저 집을 짓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집은 나중에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농가주택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도시에 사시다가 아파트 생활하시다가 이제 농가주택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신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이제 집부터 지어 놓으면 일단은 거기가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제 생활하기가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농사를 짓고 그 주변 분들하고 원만한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렇게 해서 집은 조금 천천히 지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토마토요,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저희 토마토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심는 거 정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유인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엽을 쳐주는 거, 가지, 나뭇가지를 잘라준다고 하죠. 엽 잘라주는 거, 그리고 이제 과일 따는 거. 이제 좀 추운 계절에는 천천히 자라니까 그런 시간이 적고,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토마토들이 빨리 자라요. 그러면 그런 시간 자체가 더 많아지죠. 평균적으로 저는 8시간 근무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동일하게 8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